와우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정시 주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경희대학교 주제로 미미 장난감 카메라랑 도끼가 나왔죠.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이제 구성을 진행하고 연구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의 소재와 자율성이 있는 또 동세감이 생길 수 있는 소재가 나왔죠. 그 두 가지 소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소재를 통해서 어울리는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합격작이라든지 다른 연구작들을 보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한 연구작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깊이감 있고 동세감 있고 스펙타클한 이미지에 혹은 다이내믹한 이미지의 구성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연구작이 변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결과의 도출은 결론적으로 정동감, 통일감에 대한 기준으로 이제 옮겨졌지요. 일단 직육면체 카메라가 가져다 주는 정렬감을 강하게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대신에 넓고 판판한 육면체이다 보니까 널찍한 부분과 얄팍한 부분을 활용해서 그림에 대한 깊이감을 좀 활용하고 싶었죠. 그래서 카메라를 날카롭게 세우는 시점과 널찍하게 세워놓는 시점에 대비를 활용해서 구조를 좀 만들고 널찍한 카메라를 활용해서 높낮이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만들고 그 높낮이에 대한 힘을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직선을 활용해서 그림의 횡적인 공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구성의 위아래를 유형하는 이미지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각자의 동세감을 갖는 굴비를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끝도 그냥 굴비라는 소재가 주는 이미지를 그대로 한번 활용해 봅시다 라고 이제 도착을 했죠. 굴비가 어떻게 돼 있죠? 서로 엮어서 매달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거 자체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일명 자린고비 컨셉이라고 하죠. 굴비가 서로 매달려서 카메라의 프레쉬와 빛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굴비는 따로 각자의 동세감을 갖기보단 그냥 있는 그대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매달려 있는 활용을 해서 정렬감과 통일감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림이 자칫 좀 지루해질 수가 있죠. 워낙 이제 정갈한 이미지만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그림이 단조로워지고 한마디로 그냥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재미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재미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역시나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또 했죠. 뭐 결국에는 재미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해서 이제 가져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채색에서 대비는 뭐에 있겠습니까? 컬러 대비, 명도 대비, 음영 대비,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다 보면 결국 빛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이제 반사값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딱 올라오는 카메라 프레시처럼 빛의 이미지를 활용할 만한 구간이 있길래 그것을 좀 활용해서 빛의 이미지를 극대화해서, 그래서 채색 과정에서도 좀 실루엣 이미지를 강조해서 초반부터 채색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밝은 구간은 굉장히 산뜻하고 원색적으로 비비트 톤을 많이 활용해서 이제 그려주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블랙을 활용해서 실루엣의 이미지를 따들어가듯이 좀 진행하면서 빛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데다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이미지가 다시 상쇄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의 단계만, 아주 미미한 단계만 찾아주기만 해도 제3자가 첫눈에 봤을 때 굉장히 강렬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리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이질감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꾸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일반적인 광원과 똑같은 상황에 톤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은 잘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루엣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이후에 세세한 정리를 통해서 개체의 표현을 좀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이제 굴비를 채색을 하는데요. 굴비는 이제 물고기잖아요. 물고기가 형태가 어떻습니까? 유선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았을 때 한쪽은 빛을 많이 받고 한쪽은 확 빛을 등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등지느러미 쪽에서 실루엣을 강하게 끊어쳐서 풀어줘야
빛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겠죠. 물고기의 형상감도 극대화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기 부담처럼 어둠의 시작점을 강하게 잡아주는 게 빛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풀어야죠. 딱 실루엣 어둠의 경계 라인을 잡고 바로 밝음 쪽으로 들어가면서 풀어줘야 형태 이미지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물체이다 보니까 카메라의 어떤 경직된 이미지와는 이제 대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색의 변화, 컬러의 변화를 좀 많이 가져와 주는 게 좋겠죠. 특히나 저런 어둠 뒤쪽 반사광 쪽에서는 물감의 농도만 좀 옅게 활용하면 다양한 색감을 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색의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물감의 농도가 너무 쉽게 얘기해서 좀 꾸덕하다, 짙다 라고 하면은 되게 촌스러운 표현이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둠 뒤쪽에 혹은 밝음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색 변화를 많이 가져가고자 할 때는 물감 농도를 옅게, 물도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업자는 완성이 됐죠.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빛이 시작하는 구간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빛의 시작점을 어느 순간 까먹고 막 그리다 보면 어디선 빛이 여기서 오는데 딴 데선 빛이 여기서, 저건 저기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의 광원을 구체적으로 기획해서 그림을 진행하고, 그걸 또 까먹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 스케치에서 체크가 필요하죠. 보통 스케치를 할 때 그냥 외곽 라인만 떠놓고서 딱 땡끝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물감 바로 시작 이래버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스케치에서도 이제 어둠이나 어둠 시작점에 대한 체크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걸 지울 때 너무 막 지우지 마시고 그냥 외곽만 살짝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야 스케치 기획에 대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컬러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렇게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저 빛에 대한 관계를 극대화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아무래도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통일감 위주로 이제 정형화되고 정리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 빛의 이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제 컬러링을 들어가는 겁니다. 색감 자체도 빛을 강하게 때리고 등지고 할 때 더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핑크색 계열에서 좀 더 많은 변화를 주면서 이제 들어가죠. 거의 울트라마린에서 바이올렛까지 좀 빼주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거에서 사진 탁 찍었을 때 오래되면은 색이 좀 이렇게 바래잖아요. 그 바랬을 때 나타나는 색감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필름 카메라가 오래됐을 때 이제 색이 바랜 색감처럼 그런 걸 좀 활용해주면 좀 되게 분위기 있는 톤이 나오죠. 제가 좀 즐겨 쓰는 색이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색 변화를 좀 많이 주고 나서 정리할 때는 꼭 다 마르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변화색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물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충분히 이제 그림이 마른 뒤에 색연필이든 이제 물기도 적고 물감도 적은 상태의 붓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하면 좋죠. 이렇게 넓은 면적에서 변화색을 많이 가져간 이후에 정리를 할 때 되게 뭉개지거나 탁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 물이 안 마른 상태에서 진행해갖고 그런 겁니다. 꼭 물이 충분히 다 마른 뒤에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자잘한 구간들도 어둠 실루엣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위에 색깔 톤을 살짝씩 얹어주거나 바로 다이렉트 묘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처음에 기획했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미지를 잃지 않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처음부터 싹 밀어넣고 진행해버리면 그림에 대한 어떤 선명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진행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성을 할 때 너무 그냥 갖다 대기 쉽게 휘황찬란하게만 배치하는 그림보다도 이유가 있고 소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통일감 위주로 그림을 진행하는 구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돈감 있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렸는데, 사실 저렇게 정돈을 해서 통일감을 잘 살려서 이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는 이제 2차적인 어떤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 면적비를 되게 예민하게 조정한다든지, 혹은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빛과 그림자, 어둠, 실루엣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2차적인 어떤 연출들 혹은 이야기들 재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너무 이제 정형화된 그림들보다는 약간 그래도 변화값이 좀 많은 스탠다드한 구조를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항상 구성을 진행을 할 때는 나에게 맞는 뭐 예를 들면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뭐 MBTI 유형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성향, 나의 유형에 맞는 구성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다뤄봐야 나한테 뭐가 맞는지 알기 때문에 학기 초반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도전 정신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학원들이 초반에는 무조건 표현력이다라고 해서 그냥 다 기초이지班 학생들은 일괄적으로 카피만 똑같은 구성으로 뭐 시킨다든지 그냥 안정감 있는 구성으로만 막 때려서 시킨다든지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학생 여러분들도 약간 이제 학기 초에 우여곡절도 있고 좀 망하는 그림이 몇 개 있더라도 나에게 맞는 내가 좀 무기로 가질 수 있는 내가 특화돼서 가질 수 있는 구성이 뭔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선 많은 시도와 실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데이터도 쌓이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력이 늘다 보면 그때 실패했던 그림들을 리메이크해서 또 활용해서 나만의 무기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다양한 좀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최적화된 구성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해요. 감사합니다.